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부동산 관계법규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배우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배운 것부터 이번 주 것까지 배운 게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시험 출제 유형이나 시간은 공지사항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주택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 법 제54조. 사업 주체는 건축법 제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인 건축물로 해서 30세대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건축주 또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가 사업 주체가 되겠죠. 사업 주체는 30세대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 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가 사업 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사업 주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역, 니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복리시설은 신고만 받아도 되고요. 니은,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A, B.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 시기,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공급 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죠. 이런 거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법 제63조 1항에 따라 투기가열지구 및 법 제63조 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큰 가로 2번에 따라서 건설하는 변변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재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4번 사업 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 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랑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4번까지 했죠. 이제 5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자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공제가 아니고 공개죠, 공개. 6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그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7번째,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8번,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다음,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견본주택을 만들게 되죠. 그게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목업이라고 하고, 목업하우스. 그래서 이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법 제12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 가격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기업, 니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춰 두어야 되고요. 견본주택의 배치, 구조,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 업무의 대행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어떤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대행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 분양 대행자 어떤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첫 번째, 등록사업자, 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리을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미음 사업주체가 위 2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번 자료 제공의 원칙, 자료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여부, 공급순위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국세, 지방세, 금융, 토지, 건물,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해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밑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되겠고요. 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정보. 디귿,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있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그라미 2번에 따라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등 명의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을 합니다. 5번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위 4번에 따른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 또 위 1 및 2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입주자 저축입니다. 입주자 저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가 있고요. 2번 1번에 의해서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3번은 입주자 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4번은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가 있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에 따른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기억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순위 등 확인 및 정보 제공 업무. 니은은 입주자 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 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가 되겠고요.
디귿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우대저축 취급기간과 세금 우대저축자로 집중기간 상호 간 입주자 저축과 관련된 세금 우대저축 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리을은 기업과 디귿까지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요청 업무가 있습니다. 6번, 위 5번에 따라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 저축 취급 기간의 장은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7번, 위 6에 따라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한 입주자 저축 취급 기간의 장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8번,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다. 9번, 그 밖에 입주자 저축 납입 방식, 금액,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이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 저축 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 5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11번, 장관이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위 5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서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간. 우리가 아파트 당첨이 되려면 주택 청약 저축을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고 가입 자격 조건이 되면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입주자 저축의 관리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간을 지정,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 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 위 일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배우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 주택의 분양 가격 제한 등을 보겠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은 어디냐? 공공택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공공택지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할 수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주택, 공공택지, 그 다음에 니은은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1번이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려는 주택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게 어떤 거냐?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한국주택토지공사야 지방공사 정비사업 시행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2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입니다. 관광진흥법 70조에 의해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입니다. 리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것이 뭐뭐가 있냐? 리을에 해당되는 거 A,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B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호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3번 위 일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간,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택지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역 니은이 있고 니은에 ABC가 있습니다. 기역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요. 니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래서 여기 ABC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가 있어요. ABC 택지비로 볼 수가 있다. A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경매, 공매, 낙찰 가격. B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C는 그 밖에 실제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4번 위 3회 분양가격 구성 항목 중 건축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건축비가 되겠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가 있고요. 5번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다음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네 가지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택지비가 있죠. 택지비. 주택, 토지비죠. 주택을 짓는 토지비가 택지비가 되겠고요. 공사비는 그 대지 위에다가 공사하는 그 자재 비용들, 시설 비용들이 되겠고요. 간접비가 있습니다. 간접비. 뭐 인허가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리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양가격에 포함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6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1번의 가로 1에 따라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에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이제 투기 우려가 있다 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시를 해야 된다. 공시. 그래서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7가지가 있죠. 택지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7번 위 5 및 6에 따른 공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다음 가로 3에 따른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 근거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1-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자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어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인데요.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2번 거주 의무자가 위 1번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거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가 지금 얘기한 2번에 따라 매입 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자가 위 1번을 위반하였을 때는 의견 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가 얘기한 3번 동그라미 3번에 따라 주택을 매입을 했을 경우
거주 의무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부 예금에 관한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서 지급을 한 때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5번 거주 의무자는 거주 의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6번 위 5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번 위 3 및 4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은 사람은 전매 제한기간 중 전매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고요.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8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3과 4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7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주 의무자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동그라미 1번에 얘기했던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실제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정보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위 1에 따라 출입, 조사,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런 걸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되고요. 조사자의 이름,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위에 1번과 2번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로 1에 동그라미 1 니은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대부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높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나겠습니까? 건설회사가, 조합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게 조금 문제 아닌 문제다. 규제와 정책이 현실성에 맞나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1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내용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1번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3번까지 했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1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5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2에 3 전단을 준용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지정은 지정 해제로 봅니다.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는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위 6번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6번. 7회 6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뭘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은 1번부터 3번까지의 업무를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의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이죠. 그래서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까지